안녕하세요. 조대원 대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날까? 내 월급보다 많은 수입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주변 직장인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중에 퇴직금이랑 대출 받아서 치킨집이나 해야지, 뭐 커피숍이나 해야지, 그런 창업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만큼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창업이죠.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 시장의 통계청 자료들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해 약 100만 명이 창업하고 약 80만 명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창업하는 사람도 폐업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죠.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든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에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으로 왜 뭐가 좋을까요? 우선 우리는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들 아시죠?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 형태로 창업한다고 했을 때는 매장 임대료,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그게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온라인 사업은 사실 집에 컴퓨터만 있다면 매장을 임대할 필요도 없고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매출 대비 그 인건비의 지출이 굉장히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시간이 365일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영업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안 하는 그 휴일도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은 사이트 및 플랫폼이 망하지 않는 한 마감도 휴일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1인 사업자라도 배송 대행 업체에 맡기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행을 다니면서 이 운영을 해본 기간이 꽤 길어요.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투잡을 하는 그 시기에도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가 수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용카드와 그리고 온라인 입금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다른 그 창업과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큰 기업들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왜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할까요?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만족도가 높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지금까지 커질 수 있던 점은 합리적인 소비 패턴의 확산입니다. 온라인이 아무리 편하더라도 오프라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간을 벌어준다. 지역, 나라에 상관없이 원하는 물건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그렇죠. 온라인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에서 우리 샵의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존이나 제임스도 우리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쇼핑 시간을 합리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짧게 끝내고 다른 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매자한테 되게 좋은 이점이죠. 세 번째, 다수의 구매 의견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 결심을 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은 그 구매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매평을 보고 구매 결심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접점 그 포인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온라인 구매를 선호합니다. 지금까지 창업자와 구매자의 시각에서 온라인 사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구매자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매 순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창업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그 경향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반응이 안 좋은데 내가 멋있어 보이는 상품,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 그런 아이템을 판매자 입장에서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자기 취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탐색하는 것이 창업자의 할 일입니다. 자, 일단 사업성 분석은 크게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시장성 분석은 매출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은 온라인에서 아이템을 얼마나 팔 수 있는지에 관해 매출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은 수익 창출이 기본이기 때문에 시장성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분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에 판매 수량을 곱하면 쉽게 매출액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판매 가격이 1,000원, 그리고 판매 수량이 50개면은 5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서 판매 수량의 결정은 트래픽, 즉 자신의 쇼핑몰 방문자 수입니다. 이 방문자 수에서 결제로 얼마나 이어지냐는 결제 전환수라고 합니다. 결제 전환은 상품의 매력도와 상세 페이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실 우리가 앞으로 초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이 결제 전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일단 초창기에 자신의 쇼핑몰 결제 전환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1%를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방문자 100명이 들어와서 1명이 결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까요? 내 상품의 질을 높이고 트래픽을 많이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환율 1%라고 하면은 1000명이 들어오면 10명이 구입하고 1만 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구입하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환율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높아야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은 결국에 마케팅과 브랜딩이 생명입니다. 어떻게든 트래픽을 끌고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판매 가격 결정은 경쟁사와의 가격 비교를 하고 유통 마진을 생각하시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는 5,000원에 판매하는데 자기만 10,000원에 판매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딩을 잘 하거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잘 만든다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팔려요. 이렇게 매출액을 대략적으로 측정하고 그 다음은 기술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기술서 분석은 원가의 이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아이템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통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투자 금액은 사업장 및 시설 계획에 통해 소요되는 투자 금액, 즉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유통을 통한 아이템의 원가 계산 시 유통 시 발생하는 물류비, 보관비, 세금, 기타 등등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역량이 쇼핑몰에 필요한 능력이 많으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역량이 곧 비용을 아끼는 일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가 디자인 편집 능력입니다. 포토샵, 동영상 편집, 이게 안 되면 외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됩니다. 크몬 같은 재능 플랫폼들이 있죠. 거기서 디자이너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디자인 작업의 경우 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및 영상 촬영. 자신의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굉장히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T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요즘 사이트 구축은 블로그 개설하는 것만큼 손쉽기 때문에 조금만 학습하고 사이트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자사모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렵다면 외주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여부가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품 매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이템 생산과 맞물리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기 생산량 자체가 많아져서 재고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 초기에는 제조보다는 유통을 해서 상품을 판매할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다면 이 마지막 부분 수익성 분석은 매입과 매출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게 되면 손익 분기점이 얼마이고 또 현금 흐름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 회수 기간 그리고 마진율을 계산해보고 이 창업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사업성 분석을 디테일하게는 못했어도 대략적으로 수익성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가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다른 사이트를 보고 분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벤치마킹의 장점은 다른 사이트를 많이 보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트렌드 파악도 물론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역할들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많이 생각하시고 인사이트 얻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